조선 후기 한 여성이 혼인을 합니다. 중매가 있었고 가문도 서로 맞았고 날짜 역시 길일로 정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아주 정상적인 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이 지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남편은 아내와의 동침이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겁에 질린 얼굴로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밤마다 귀신이 옵니다. 귀신이 온다는 아내의 말, 이 표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에게 성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말할 언어나 공간은 매우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공포나 혐오, 기이한 현상 같은 표현으로 오해해서 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귀신이 온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이 관계가 두렵고 감당하기 어렵다는 아내의 호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에서는 여성이 직접 관아에 나가서 문제를 제기하는 일은 굉장히 흔치 않았습니다. 대개는 친정이나 집안 어른들이 대신 나섰고요. 결국 조사가 진행이 되면서 남편은 혼인 이전부터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고 당대의 의학적인 인식으로 봤을 때도 치료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신부 측한테 알리지 않았던 거고요. 혼인은 그대로 진행이 됐던 거죠. 조선시대의 혼인은 개개인의 감정보다는 가문을 계승을 하고 자손을 남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침이랑 출산은 혼인의 성립을 떠받치는 핵심적인 전제였죠. 그런데 이 전제가 처음부터 충족될 수 없었다면 혼인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됐을까요? 조선시대 관아는 쉽게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혼인 이전부터 부부관계의 핵심 전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좀 달랐던 거죠. 이 혼인이 애초에 유효하게 성립했는지를 먼저 살펴봤고 부부를 각자 본가로 돌려보내면서 사실상 파혼에 가까운 형식으로 정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개념으로 보면은 이혼이라기보다는 혼인 취소에 가까운 구조로 이해할 수 있겠죠. 물론 조선은 여성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제한된 사회였고 또 혼인과 이혼에 대한 개념과 맥락 역시 오늘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구조를 현대 법안의 틀에서 살펴보면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 민법 816조는 혼인 당시 부부가 공동생활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고 이를 상대방이 알지 못했다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면 사기에 의한 혼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혼인 취소 기간이 이제 3개월, 6개월인데요. 그 기간을 놓쳤다라고 하더라도 민법 840조에 따라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봐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좀 개별 사안에 따라서 엄격하게 판단하게 되겠죠. 당신의 든든한 변호사. 밤마다 귀신이 온다라고 하는 말은 그 시대의 언어로 표현된 항의에 가까웠습니다. 단순한 성적인 불만이 아니라 속임 속에서 맺어진 혼인이라고 하는 점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오늘은 조선시대의 혼인 취소에 비견할 만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내용이 괜찮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 이혼 상속 전문 가족법 1호 변호사, 유신면 태극권 수령까지 하신 변호사.